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일일 평균 100명 왔다 갔다 하던 게 150명 됐다 지금 200명 육박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이 느는 원인은 이제 저희가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분명히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고 기준을 바꿀 때 그 당시에 분명히 코로나19의 확진자 숫자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겨울이 되면서, 그러니까 추운 날씨가 되면서 실내 생활이 많아지고 있는데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환기가 제대로 안 되는 지금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내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점점 더 이제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서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일각에서는 아까 정 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1.5단계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처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충분하게 그 코로나19가 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했거든요. 그런데 이 1단계로 완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이득도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나온 그 이동량에 대한 데이터들을 보시면은 핸드폰 이동량이나 대중교통 이동량이 전부 다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지만 그만큼 이동량과 접촉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비례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어떻게? 예, 맞습니다. 분명히 비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밸런스,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방역 당국도 1.5단계 쉽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 또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 균형이 어딘지에 대해서 정말 쉽지 않은 결정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1.5단계 정도로 올려서 어느 정도의 경각심은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스크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의무화돼서 과태료 부과하는데요.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 같은 게 예를 들면 식사 자리에 들어가서도 밥을 먹지 않을 땐 써야 한다. 이게 그럼 이렇게 한 입 먹고 이렇게 내야 하는 소리인지 좀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럼 그 기준이 좀 헷갈린다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 코로나19를 분명히 효과적으로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것들을 최대화하고 효과를 최대한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수칙들을 만들어냈는데요. 분명히 좀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내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목욕탕이나 사우나 이용객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뭐 탕 안에서는 모르지만 이제 대기실에서는 써야 된다든가. 약간 농담기로 하시는 분들은 탕에서 그럼 이렇게 들고 있다가 나오면 써야 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또 안 쓰고 억울하게 본인도 모르게 또 이제 까먹고 안 쓰고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또 지적을 했을 때 바로 쓰면 또 벌금을 물리지 않는 측면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지금 그 마스크에 대한 착용 원칙이 약간은 충돌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 좀 정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세밀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당장은 그래서 안 쓰고 있었다고 바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쓰세요 했는데 안 썼을 때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거죠, 지금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딱히 아직은 그렇게 강제력이 있다고도 볼 수 없는 상황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명히 뭐 억울하게 이렇게 벌금을 무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지만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강화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몇 번 반복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어디선 마스크 착용이 의무라는 부분 좀 살짝 정리 좀 해주시죠. 그 마스크 착용의 그 의무로 착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곳들은 이제 일단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러한 집중 이용 시설들은 전부 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속 진단 키트가 논란이 좀 되는데 그게 왜 논란이 되는 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신속 진단 키트는 크게 이번에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이제 항체 진단 키트고 하나는 항원 진단 키트인데요. 항체 진단 키트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이 항체 진단 키트를 현재 코로나19 감염을 진단하기 위해서 쓰겠다라는 시도가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목적만 아니라면 지나간 감염을 진단함으로써 소아에서의 다발성 염증 증후군을 진단한다던가 또는 지금 현재의 면역력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한다던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체 진단 키트는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게끔 이제 허가가 난 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필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항원 진단 키트입니다. 예. 항원 진단 키트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의 현재의 감염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다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도 신속한 시간 안에 빠른 시간 안에 검사할 수 있는 키트다라고 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예. 계신데요. 문제는 이게 빠른 것까지는 좋은데 정확성이 분자 진단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예.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면은 대략 한 분자 진단에 비해서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한 50에서 70% 정도밖에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와도 절반 정도는 놓칠 수 있다는 소리이고 예. 그리고 그 놓친 절반을 다시 반복 검사를 하더라도 항원 검사의 이 검사의 특성, 즉 낮은 그 분석 민감도에 의한 특성 때문에 위 음성이 나온 사람의 한 3분의 1 정도는 반복 검사로 저희가 그 다음 했을 때 양성을 받을 수가 있지만 예. 확인할 수 있지만 나머지 위음성 환자의 3분의 2는 반복 검사를 해도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환자가 감염력, 전파력을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냐를 뭐 평가를 해서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면 감염력이 높고 항원 검사에서 음성이면은 양성이더라도 감염력이 낮기 때문에 써도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많이들 잊어버리셨겠지만 예. 대구 진천지 관련돼서 31번 환자를 저희가 찾아냄으로써 6천 명에서 8천 명에 가까운 확진자를 찾았거든요. 예. 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찾아서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집단 감염을 찾아서 관리하는 게 예, 지금 예. 방역 정책입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항원 검사를 쓰게 되면은 예. 항원 검사의 원래 이 키트의 단점 때문에 생기는 위음성 3분의 1은 저희가 예.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 위음성 3분의 1이 어떤 집단 감염과 연결되어 있을지는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 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위험 감염을 여기저기 시키고 다닐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거기서 걸러지지 않은 감염자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도 되게 이런 방역상의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많이 이 항원 검사 키트를 썼을 때 걱정되는 부분이 만약에 이 항원 진단 키트를 임상에서 써서 예. 위험성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저희가 이제 놓쳤습니다. 놓치게 되면 이 환자는 분명히 주변의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예. 전파를 시킬 거고 그럼 나중에 이러한 그 집단 감염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그쪽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신속하다는 그 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빨리 찾아낼 수 있다는? 예, 근데 그렇게 지금 현재 코로나19의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 예. 검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해야 되는데 경제 때문에 강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예.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는 검사법보다도 훨씬 부정확한 검사 키트를 도입함으로써 네. 잡아내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문제가 많고 또 이런 식으로 했던 국가가 이미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미국이거든요. 아, 예. 사회적 거리 두기나 방역을 강화하지 못하고 대신에 그걸 검사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예. 분자 진단 역량을 넘어가고 그래서 항원 검사를 쓸 수밖에 없고 부정확한 검사 때문에 더 감염이 더 늘어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예. 그래서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주의를 많이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부정적이시네요. 그러니까 항원 검사 자체에 대해서는. 근데 저건 혹시 외신은 보셨습니까? 6개월 그 영국 키트 하나가 몇 시간이었나요? 30분이었나요? 뭐 그 안에 찾아낼 수 있다. 그건 가능한 얘기인가요? 교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도 일단 검사에 걸리는 소요 시간 한 15분에서 30분 아, 그래요? 정도밖에 예. 안 되거든요. 예. 안 되는데 그 영국 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정확한 원리까지는 보지는 못했고 저도 기사만 봤는데요. 예.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략 한 4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찾아낼 수 있고 예. 그다음에 감염 전파는 90%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러스를 많이 배출하는 식의 사람만 찾아서 감염을 전파시키는 거를 좀 줄여보겠다는 뜻인데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놓친 한 명이 예. 대형 클러스터하고 연결되는 사람일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아.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30분 만에 이게 알아낼 수 있다면 제대로 된 검사는 검사대로 하고 이런 거를 어떤 밀집된 매장이나 이런 데서 부수적으로 좀 사용하면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닌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검사의 자원을 많이 쓸 수 있으면 아,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되겠죠. 중복 자원 낭비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검사에 많은 돈을 들여요. 저도 진단 검사 전문이니까 검사를 많이 할 수 예.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다 많이 할 수 있으면 아. 좋겠지만 예. 우리가 그런 여력이 지금 있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거든요. 예. 이 영국 키트 같은 경우 어떤 가격이 꽤 되나요? 어떻습니까? 보통 항원 검사 키트는 저희가
그 검사 비용은 PCR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PCR이 4배 정도 비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취약 검사를 쓰거든요. 예. 그럼 취약 검사는 보통 5개의 검체를 합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 취약 검사를 이용한 PCR 검사와 항원 검사는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아, 지금 이해됐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중복 검사를 하게 되면 뭐 얼마든지 이 검사도 하고 저 검사도 하면 좋은데 한정된 자원으로 하려면 정확한 검사를 한번 쫙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아까도 잠깐 강조하셨지만 검사 방법 자체는 지금 현행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그렇게 맞습니까? 그게? 예,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항원 검사는 언제 써야 되냐? 예. 우리가 이제 진짜 환자가 더 많이 늘어서 예. 우리도 이제 더 이상 PCR로는 검사를 할 수 없을 때, 지금보다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요. 예, 그럴 때 저희도 이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마 항원 검사를 써야 될 텐데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에 할 수 있는 PCR 검사 건수가 한 8만 건 정도 되거든요. 예. 아직은 충분히 감당 가능한. 예, 지금 현재 매일 이루어지는 검사 건수는 2, 3만 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는 아직 분자 진단에 대한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몇 가지의 것들이 조금 맞아야 그래야지 항원 검사를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처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독감처럼 예. 이 검사가 틀리더라도 약을 줌으로써 독감에 걸린 사람을 놓치지 않거나 또는 그 사람들을 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그러면 코로나19를 놓치더라도 우리가 이 코로나19 놓친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뭔가 대비책이 있을 때 예. 그럴 때는 아마 항원 검사를 쓸 수 있겠지만 예. 그렇지 않다면 좀 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만 미국 같이 막 20만 명씩 발생하고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도 써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미국 6주 봉쇄기까지 나오는데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군요. 그정 6주 봉쇄란 게 현실적으로 사실 가능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미국의 현 상황은 진짜 락다운 말 그대로 봉쇄를 하지 않고는 더 이상 어떻게 예. 할 수 없는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왔는데 그래서 저도 6주 봉쇄 그런 봉쇄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그런 봉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 식량이라든가 이런 예. 공급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또 미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진짜 6주 락다운을 가기 위해서는 사회에 지금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6주간 버틸 수 있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보를 해놓고 예. 그러고 락다운을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지만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참 뭐 남의 나라 일이지만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 근데 파우치 감염병 소장은 굉장히 낙관적입니다. 또 이 말하는 게 그건 어떻게 해석하시는 건가요? 그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분명히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현재보다 상황 아주 좋아질 걸로 저도 생각은 합니다. 아주 좋아질 걸로 저도 생각은 하는데 그럼 이게 코로나19가 완전히 없어질 것이냐? 그거는 몇 가지 변수가 더 남아 있거든요. 예. 첫 번째 이제 백신의 특성이 어떠느냐가 하나가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아직까지 다른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를 고려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동물에서 넘어온 감염이거든요. 예. 지금 다시 동물로 넘어간 감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 변이 가능성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북유럽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밍크 집단 감염이거든요. 예. 근데 그 지금 어저께 유럽 쪽에서 이 밍크 집단 감염과 관련돼서 가장 최근에 그 위험 요소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예. 그 결과에 따르면은 덴마크에서 이 밍크에서 옮겨온 거로 생각되어지는 코로나19 감염에 걸린 사람이 214명 정도였다고 지금 예. 얘기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스파이크 단백의 주요 변이가 있었던 걸로 지금 생각이 예. 되고 있습니다. 큰일이군요. 네,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게 메르스는 지금 낙타가 굉장히 중요한 감염원이 예.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중간에서 넘어오는 건데요. 만약 코로나19도 그런 감염원을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 만든다면, 예. 즉 인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동물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그걸 우리가 없앨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은 예. 그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변이되면서 들어올 가능성도 일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백신의 개발은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예. 아주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기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교수님 말씀 드리면서 여러 가지가 더 걱정스러워진 날이었습니다. 예. 뭐 다음에 좋은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